자, 이번 영상에서는 슈어센터에 대해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 C채널 빔을 이용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캔털리버 빔인 상태고 슈어센터에 버티컬 로드를 주었을 때 변형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왼쪽은 C채널에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주었을 때 변형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센트로이드, 즉 시어 센터가 아닌 부분에 버티컬 로드를 주면 버티컬 방향의 변형만 있는 게 아니라 트위스팅 모멘트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 센터에 로드를 걸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예상됐던 버티컬 방향 디플렉션만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단면이 대칭이지 않는 빔의 경우는 시어 센터 외 포인트에 버티컬 로드를 가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트위스팅 모멘트가 발생됨을 알 수 있고, 그 발생되지 않는 포인트를 우리는 시어 센터라고 합니다. 자, 요 레퍼런스에서 제가 그림을 좀 따왔는데요. 완벽한 C 채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C 채널을 만들어서 C 채널 빔을 만들어서 시어 센터와 시어 센터의 왼쪽, 시어 센터의 오른쪽에 하중을 거는 모습을 실험을 한 테스트입니다. 정확히 시어 센터는 아니었겠지만 거의 시어 센터에 로딩을 했을 때는 버티컬 방향 디플렉션만 있다가 센트로이드와 유사한 상황일 때는 방금 우리 아바쿠스 결과를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버티컬 방향 디플렉션과 트위스팅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어 센터라고 하면 이와 같이 빔 섹션에서 시어 포스를 주었을 경우 토션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버티컬 로드를 주었을 때 저 반대편 가상의 섹션을 우리가 잘라서 빔 단면에 시어 플로우가 흐르게 되는데, 이런 시어 스트레스의 리절턴트 포스가 지나는 지점이 결국은 시어 센터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빔 부재를 사용하게 되면 뭐 X방향이든 Y방향이든 대칭인 빔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X방향, Y방향의 대칭성 때문에 결국은 시어 센터가 센트로이드와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트로이드에 하중을 가했을 경우를 상상을 하면 트위스팅된 결과를 보지는 않게 되겠죠. 자, C 채널에 대한 시어 센터와 센트로이드를 한번 볼까요? 미리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요 C 채널의 경우 요 버티컬 방향을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게 되고, 가로축 방향 위와 아래를 플랜지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플랜지의 두께가 있을 테고 웹의 두께가 있을 텐데, 이 실제로 빔의 너비와 빔의 하이트에 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얇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이런 식과 같이 간단하게 시어 센터와 센트로이드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어 센터는 4ix분의 b제곱 h제곱 t이죠. 즉 부재의 단면의 형상의 함수이고, ix는 second moment of inertia니까 ix를 보면요 12분의 bh 3승, 그 다음에 12분의 이렇게 됐죠. 요 전체에 그냥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멘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트 12분의 bh인데 줄어드는 단면인 bh 3승으로 되어 있죠. 역시 ix도 형상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어 센터라는 놈은 버티컬 로드 P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섹션의 지오메트리만 영향을 받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바쿠스로 C 채널 빔을 만들어서 시어 센터와 센트로이드에 하중을 주어서 실제로 빔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즉 빔이 이 실험한 결과와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 채널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x1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10인 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티리얼은 알루미늄으로 하겠습니다. 70기가파스칼, 포화송 레이쇼는 0.3. 쉘 티크니스는 0.1로 하겠습니다. 스태틱 제너럴 시어 센터를 보기 위해서 일단 넌리니어 지오메트리는 오프를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포인트 1이 시어 센터가 되죠. 레퍼런스 2는 빔의 웹에 어플라이를 하겠죠. 레퍼런스 포인트 3은 센트로이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어 센터에 로드를 거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로드는 x, y 방향, 마이너스 y로 주면 되겠죠. 자, 잡 서밋을 했으니까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시어 센터가 아니라 웹에 힘을 걸었을 때,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에 힘을 걸었을 때 과연 토션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티뉴어스하게 좀 보고요. 11배로 보고 있는데 요거를 실제 리얼 변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미세스 대신에 U를 보는 게 낫겠죠. 자, 이 시어 센터에 아래 방향으로 버티컬 포스를 줬더니 아래 방향으로 디플렉션은 발생을 했지만 어떤 토션은 발생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컨스트레인트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먼저 센트로이드로 설정을 했고요. 로드를 센트로이드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폼 리셋 대신에 U 버티컬 방향으로 보고요. 실제 리얼 스케일 디플렉션이죠. 자, 먼저 풀었던 슈어 센터에 로드를 걸었을 때 토션 발생량을 볼 수 있는데요. 토션이 발생하지 않았죠. 반면에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걸었을 때는 토션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비틀림이 발생을 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과장을 5배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디플렉션이 이렇게 버티컬 방향으로는 됐지만 토션 방향으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5배 확대해서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착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반면에 실제 센트로이드에 폴스를 걸는 것은 토션이 발생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바운드리 컨디션의 리액션 포스나 리액션 모멘트를 보면 Z 방향, 즉 축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X, Y, Z 방향이고 리액션 포스를 볼 텐데 네, 쉘 엘러먼트에서 요 리액션 포스가 계산이 안 되네요. 만약에 우리가 빔 브릭 엘러먼트로 3D로 모델링을 했으면 방금처럼 쉽게 리액션 포스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리액션 포스를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나서 리액션 포스를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어 센터를 구하면요.
자, 리지드 바디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거기 때문에 한 포인트라서 로테이션까지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먼저 리지드를 사용하지 않은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원 쇼 센터하고 그리고 U2 자, 유값을 보면 마이너스 8.969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8.964 10의 마이너스 2승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액션 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션 포스를 보죠. X방향으로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될 테고요. 네, 0이 나왔습니다. Y방향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1로 돌렸으니까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겠죠. 네, 플러스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Z방향으로는 당연히 0일 테고요. 네, 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방향, X방향 모멘트는 당연히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줬으니까 여기가 바운드리 컨디션이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모멘트를 줬으니 여기서도 반대로 이렇게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X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면 RM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길이 10 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볼까요? 네,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점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0이고 이 파란색 리액션 모멘트는 마이너스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거 모멘트 Y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네, 0이 나왔고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RM3 모멘트 Z 트위스팅 모멘트는 어떻게 됐냐. 네,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어 센터에 우리가 로드를 걸었기 때문에 트위스팅 모멘트가 없는 거고 토션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면 만약에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주면 우리가 원치 않은 트위스팅, 즉 토션이 나오는 것을 마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 센터를 카피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바운드리 컨디션은 그대로 있고 버티컬 로드는 센트로이드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슈어 센터에 로드를 걸었을 때 리액션 모멘트, Z 방향 리액션 모멘트를 본 거고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리액션 포스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X 방향은 0, Y 방향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고요. 그쵸? 플러스가 나왔죠. 여기 빨간색. Z 방향으로는 0이 나와야 되고, 모멘트는 마찬가지로 1, 모멘트 MX 방향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Y 방향은 0이 나와야 되고, 자, 이제 원래는 0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리액션 모멘트 Z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니까요. 9.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즉 대략 한 0.9 정도의 트위스팅 모멘트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걸면 우리가 요 방향으로 트위스팅이 됐죠. 즉 Z 방향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트위스팅이 발생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팅 모멘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반력 입장에서, 즉 리액션 모멘트 입장에서는 플러스 0.9278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U Z 방향으로 보고요. 자, 트위스팅이 발생함을 볼 수 있죠. 자, 이 글자들이 너무 크네요. 한번 요것들을 바꾸는 게, 자, 시어 센터에 버티컬 로드를 걸었을 때는 이렇게 버티컬 방향으로 디플렉션만 발생하고 트위스팅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에 버티컬 로드를 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트위스팅 모멘트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여기 웹에다가 로드를 주는 것도 했는데요. 굳이 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어 센터를 간단한 아바쿠스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넌리니어 옵션을 오프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거는 리액션 포스를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버티컬 로드를 주었고, 실제 변형량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넌리니어를 ON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